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인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저에겐 이혼이 인생을 바로잡을 최고의 기회이지 않았나 싶네요. 한때는 참 사랑했던 남자이고 제가 가진 그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의 추악한 속내를 알고 나니 입안에 들어있는 사탕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친정아빠가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땐 왜 무턱대고 사람을 의심하냐며 그렇게나 못마땅해 했었는데 말이죠. 많은 일을 겪고 난 지금에서야 왜 아빠가 그렇게까지 돌다리를 부서져라 두드리고 건너는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걸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한때 삶의 전부였던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였어요. 저희가 일했던 회사는 친정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빠의 삶이 녹아있던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실한 모습에 예의가 몸에 밴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 제가 상상하던 배우자의 모습과 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안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혼까지 한 것이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결혼에 꼴이 나고 난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며 남편이 회사에서 받게 될 눈초리도 신경이 쓰였고 그래야 남편이 회사에서 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이런 제 배려가 아깝지 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듯 승승장구하며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장인어른을 믿고 조금은 나태해지거나 건방져질 법도 한데도 남편은 그럴수록 본인이 더 잘해야 장인어른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늘 새벽에 출근을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곤 했어요.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하는 남편 덕에 결혼을 하고 난 후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었네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남편을 잘 보필하며 저 역시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분이셨고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의중이 있을 것이라며 의심스럽게 바라보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마음을 여시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엔 남편을 불러 상의하곤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게 장인어른께서 이번 투자처 때문에 급하게 상의 좀 하자고 하셔서 장인어른이랑 서류 좀 살펴보느라 늦어졌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그냥 연락도 없이 늦길래 걱정했지. 그나저나 우리 아빠가 이제 당신한테 많이 의지하긴 하는가 봐. 이런 결정 내릴 때마다 당신 많이 찾네? 우리 여보가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지? 멋있어. 이러다가 곧 아빠가 더 중요한 자리로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말 하지도 마. 난 지금 자리도 벅차니까 말이야. 장인어른께도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난 정말 장인어른께 패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괜히 그런 말 때문에 장인어른이 괜한 오해하시는 거 싫어. 알겠지? 걱정도 팔자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당신 곤란해지게. 그냥 나는 당신이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렇지. 여보, 정말 멋있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당신도 대단하고 멋있어. 나야 나가서 일만 하면 되지만 당신은 안팎으로 내조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 면에선 나보다 당신이 더 대단하고 멋있어. 만족감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댁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외국에서 혼자 귀국하게 된 아가씨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고
기분 탓인지 몰라도 시댁에 갈 때마다 묘하게 날선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와 시모의 사이를 떼놓으려고 술을 쓴다는 느낌을 몇 번 받기도 했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사건은 시모의 생신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날에 일어났어요. 시모와 오랫동안 이야기한 끝에 약속했던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간 하고 싶었던 일을 골라 하루 날을 잡고 제대로 함께 보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예매도 하고 예약하기 어려운 마사지샵과 근사한 식사까지 예약한 상태였고요.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갔죠. 어머님, 오늘 저랑 데이트하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영화 예매도 해놓고 마사지 예약도 다 했어요. 한껏 들떠 시모에게 하루 일정에 대해 알려주니 시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가씨가 나서서 빈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오늘 우리 이모랑 데이트 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혼자 집에 있어요? 듣자하니 돈도 많다던데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순간적으로 아차 싶기도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설마 하니 이런 데이트에 눈치도 없이 껴달라는 말을 할까 싶었는데 아가씨는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였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엔 같이 가요. 오늘은 어머님이랑 좀 다녀올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오늘은 좀 양보해 주세요. 제가 이모랑 데이트 좀 하게요. 한국 와서 종일 자느라 제대로 된 외출도 못했는데 언니가 양보해주면 제가 오늘 대신해서 이모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올게요. 사실 언니도 저한테 고마운 거 다 알아요? 요즘에 누가 시어머님 모시고 다니는 거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못 이기는 척 빠져요. 알겠죠? 이모도 나랑 가는 게 더 좋잖아. 그렇지?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시모의 팔짱을 끼더니 갖은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시모도 하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가. 이번엔 아가가 좀 양보해 주려무나. 우린 다음에 또 가도 되지만 얘는 언제 다시 외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있을 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시모를 데리고 외출을 해봤자 시모도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기껏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예매까지 했더니 중간에서 획 낚아채 가는 꼴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직계가족도 아니고 먼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요. 그래도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저 역시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터라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시모와 잘 지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댁에 가는 것인데 그때마다 아가씨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참았죠. 그렇게 여러 번 참다 결국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여보, 있잖아. 어머님 댁에 당신 사촌 동생. 어? 걔가 왜? 아가씨가 아무래도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님 댁 갈 때마다 조금씩 트집을 잡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기껏 약속 잡아놓으면 꼭 아가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가버리더라고. 아니면 우리 약속에 같이 와서는 나만 겉돌게 만들거나 그래.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나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직접 뭐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고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냥 참기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더 화를 내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참기는 왜 참아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거면 걔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분명할 건데.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나섰다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집에서 내보낼게.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원하던 대답이긴 했지만 막상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또 불편하더라고요. 듣기론 아가씨 혼자 귀국한 이유가 외국에서 지내다 우울증이 심해져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내지 않고 시댁에서 보살피기로 했다고요. 그런 아가씨를 저 때문에 내보냈다가 혹시나 엄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심해서 하던 일도 공부도 그만두고 왔는데 혹시나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하긴, 그렇긴 하네. 그것까진 생각 못했네. 그러면 일단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당신 곤란하지 않게 말이야. 남편이 알아서 해보겠다고 한 후 이야기가 잘 된 것인지 더는 저에게 나를 세워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시모와의 사이에 껴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제가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모에게 일부러 살갑게 굴곤 했죠. 하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난 후 큰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나이가 있으시니 가끔 몸이 좋지 않으면 입원을 해 쉬시곤 했는데 이번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건지 여러 검사들을 받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많이 편찮으셔? 입원한 지가 언젠데 퇴원은 고사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해, 겁도 나고. 겁날 것도 많다 많아.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 이번에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 네 할 일 하고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천천히.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엄마의 대답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 걱정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딸바보라 소문난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지라 온통 아빠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 오늘 나 병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중요한 약속 있는데. 왜 그 있잖아.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요즘 조율하고 있다고 했던 거. 그 일로 오늘 만나기로 했어. 아, 그거? 그런데 그건 저번 주에 마무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일 때문에 당신 늦는다고 하고 새벽에 들어왔었잖아. 그때 분명히 마무리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착각이었지 뭐야? 난 충분히 좋은 쪽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생각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만나 뵙기로 했어. 처음엔 저보다도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하던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의 발길을 끊어버리기도 했고 시댁을 핑계 삼아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이 늦어? 오늘 엄마한테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 얼굴 까먹겠다며 오라고 성하셔서 말이야. 무슨 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얼굴 보고 해야 할 말 같아서 오늘 가보려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오늘 어머님 댁으로 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 아빠 때문에 어머님을 전혀 신경 못 썼네. 그런데 무슨 일인 거지? 큰일이라도 생기셨나? 아니야. 당신은 그냥 장인어른 병원이나 다녀와서 집에서 푹 쉬어.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 많은 사람이 시댁까지 왜 챙겨? 우리 엄마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은 그냥 쉬고 나 혼자 다녀올게. 아니다. 오늘 간 김에 하루 자고 거기서 바로 출근할 테니까 당신은 내 밥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걱정을 하지 말라고는 해도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일이 있다. 혹은 시모가 찾는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는 날은 잦아졌거든요. 더구나 막상 다녀와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었고요. 아무리 제가 친정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말하지 못할 법한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럼, 난 잘 있지. 사돈 어른은 어떠시니?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병원에 계세요. 이런저런 검사 다 받으시고 결과 기다리고 계세요. 댁에는 별일 없으시죠?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난 아픈 곳도 없고 별일도 없어. 넌 너나 걱정하려무나. 요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마음고생 심하지? 이럴 때일수록 네 건강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야. 입맛 없어도 끼니는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네, 어머님. 혹시나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혹시나 저 생각해서 숨기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어. 혹시나 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모의 목소리는 밝았고 무슨 일을 숨긴다고 하기엔 태연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며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고 점점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저였다면 그때 바로 뒷조사를 하든 추궁을 하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저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넘겼어요. 그만큼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했고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말하지 못할 일이 있겠거니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정신줄을 빼놓고 살던 어느 날 유난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몸은 좀 어때?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입원하시는 거래? 뭐 들은 말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어.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고만 그래. 갈 때마다 아빠는 자고 있고, 가끔 일어나 있어도 그것도 잠시뿐이야. 그래? 도대체 어디가 편찮으시길래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 남편은 약간 곤란하다는 듯 망설이더니 이내 굳게 다문입을 열더라고요. 제 눈치를 과하게 살피며 말이죠. 그냥 내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장인어른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건강만 신경 쓰시면서 좀 쉬시는 건 어떤가 해서. 회사는 내가 더 신경 쓰면 되니까 말이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장인어른 이제 좀 쉬셨으면 해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자꾸 나와. 계속 찾아와서 나보고 회사를 맡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야.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껏 오랫동안 아빠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꺼냈다고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아빠의 부재, 그리고 조금은 의미심장한 남편의 제안. 좀 더 남편의 마음을 자세히 알기 위해 이것저것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죠. 그런 말까지 당신한테 한단 말이야? 나한텐 아무 연락도 없으셔서 전혀 몰랐는데. 당신한텐 아무래도 말하기가 그랬겠지. 나한텐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셨어. 처음엔 내가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 않는데 왜 그러시나 싶기도 했어. 그런데 장인어른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회사를 함께 일으키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한편으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나 열심히 회사를 위해 살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른께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론은 아빠 회사를 물려달라 이거더라고요. 여러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일단은 대화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어봤자 머릿속만 복잡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음,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정리되면 아빠하고도 잘 이야기해볼게. 그래,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잘 이끌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날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며칠에 걸쳐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죠. 저야 이러저러한 의견을 아빠에게 전할 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르려고 했는데 잘 왔구나. 그래, 우리 딸 할 말 있다고? 그게... 아빠,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아무래도 아빠 건강 문제도 있고 박서방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아빠는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이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빠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어서 부르려고 했는데 통한 것 같네, 딸. 그날 아빠와 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아빠는 변호사와 남편을 불러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엔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남편이 회사를 맡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빠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본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단 말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잘 이끌겠습니다. 후후, 박서방, 잘 부탁하네. 아직은 내가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내가 없으면 자네가 다 맡아 해야 할 자네 회사네. 그러니 부디 잘 이끌어주게. 그리고 내 딸도 마찬가지네. 우리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박서방이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회사는 물론이고 제 와이프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저 자신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걸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 하나만 신경 쓰시면서 지내주세요. 그래, 여러모로 자네를 믿어보겠네.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의 손을 잡은 남편과 그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선 바라보는 아빠.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찰나와도 같았어요. 유언장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 연락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네, 장모님.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으세요? 박서방,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바깥 양반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갑자기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의식이 없어.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나 갑자기... 장모님은 좀 괜찮으세요? 나보다 우리 딸이 걱정이네. 자네가 말 좀 잘해줘. 잘 위로해주고 말이야. 딸 목소리 들으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자네한테 연락했네.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하고 챙길게요. 마음 잘 추스르고 계세요. 제가 시간 내서 병원으로 갈게요. 그 연락을 시작으로 저의 일상을 비롯해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하루가 멀다고 제 집처럼 오가던 병원은 발길을 끊어버렸고 상냥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네요. 여보, 요즘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좀 예민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무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서 서운할 때도 있다고. 요즘 많이 힘들어? 서운? 당신이 애야? 별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서운하게? 그리고 나 요즘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일로 서운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철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제발 집에서라도 마음 편히 좀 있자, 어? 당신이 이러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야. 요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반응이니까. 걱정돼서 건네는 말에 돌아오는 건 매번 날선 대답이니까. 입장 바꿔서 당신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어,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요즘 예민한 게 맞겠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나 예민하게 굴면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 걸고 귀찮게 해야 해. 그냥 그런가 보다.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면 되잖아. 이렇게 까칠해지는 것은 기본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귀가가 늦어진다 싶더니 하루는 회사 근처에 지낼 곳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나 회사 근처에 집 얻었어. 뭐? 왜? 바쁠 땐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데 매번 집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어차피 집에 와도 씻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다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 아껴서 잠이라도 좀 자면 좋잖아. 그래서 늦어지면 여기 말고 아예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두 집 살림한다는 말을 참 당당하게도 하더군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올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사실 남편이 친정아빠를 들먹이며 회사를 탐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상상도 한 적도 없던 것이었죠. 우선 남편은 회사 사람들의 권유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회사 내 오래된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다니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때로는 큰 금액의 돈을 빼돌려 그분들을 회유하는 것에 쓰기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시댁에 잠시 살기로 했다던 신경 쓰이는 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로만 알고 있던 사람 말이에요. 사촌 동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의 정체는 상간녀였어요. 정말 간도 크죠? 저도 들락거리는 시댁에 본인 사촌 동생으로 둔갑시켜 숨겨뒀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면서 그런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싶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시댁 핑계를 대고 가끔 외박을 하던 것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 파일로 받았는데 들어보니 정말이지 추악한 속내 그 자체였죠. 오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 노인네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다고.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급하게 굴다가 다 망칠 작정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나 집이라도 얻어줘. 오빠 부모님은 좀 불편해도 잘해주시니까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그 여자 올 때마다 미치겠다고. 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어대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꺼. 아예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되지. 그걸 왜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말했지. 자기가 계속 예민하게 굴면 그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나 행동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응? 오빠 같으면 그게 돼? 저러다가 어머님이 나 말고 저 여자 편을 들면 어쩌나. 그러다 오빠까지 나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면 어쩌나. 내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집에 자기 들이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 그 여자보다 자기 더 좋아해. 그 여자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지갑인 거 알잖아. 나한테 돈도 주고 회사도 줄 통 큰 지갑 말이야. 자기는 지갑 보면 무슨 감정이 느껴져?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어.
애초에 사랑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우연히 그 여자가 회사 사장 딸인 거 알고 결혼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하긴, 그래도 집은 얻어줘. 나 오빠랑 오붓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래, 그건 타이밍 봐서 얻어줄게. 그래도 일단 완전히 회사 얻고 난 뒤에 혹시나 꼬리 잡히면 끝장인 거 알지? 알겠어. 그때까진 기다리도록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둘만 만나자고 조르는 것도 한동안은 자제해. 정 밖에서 보고 싶으면 엄마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자 우리. 저와 저희 집을 지갑이라고 칭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안달이 났더군요. 자기들 딴엔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두 들켜버렸다는 걸 알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것 참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래도 망설여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당시 아빠가 계속해서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입원한 상태의 아빠에게 말을 꺼내려고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침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결심이 섰던 터였죠. 아빠,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박서방 다른 여자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시댁에 와 있다던 박서방 사촌동생, 사실은 상간녀였더라고요. 물론 시댁에서도 이걸 다 숨기고 모른 척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빠 회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지금껏 알게 된 사실을 꺼내놓자 아빠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 너도 결국엔 알게 됐구나. 오늘 내가 보자고 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이번에 입원이 길어진 이유는 박서방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어.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결과도 늘 좋아서 좀 더 힘 있는 자리로 옮겨줬다가 회사를 물려줘도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더구나. 그래서 일부러 입원을 하고 상황을 심각한 것처럼 몰고 갔지. 이런 상황이 되면 박서방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 역시 뒷조사를 해봤단다. 그러면 아빠,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래, 이 아빠 아주 튼튼해. 그냥 회사 물려주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뿐이야. 여러모로 말이다. 그래서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빠 엄마는 네 뜻에 따라가려고 한단다. 저는 당연히 이혼할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런 인간이랑 더 살겠다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 우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아빠와의 상의 끝에 위자료만 받고 끝내지 말고 복수를 계획했고,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빠가 위독하다는 가짜 소식까지 전했던 것이었어요. 기쁨에 도취하여 있을 때 모든 걸 빼앗기로 한 것이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마음 정리를 빠르게 해 나가던 상태였네요. 우선 남편이 알고 있던 기존의 유언장을 수정했고, 회사 돈을 얼마만큼 어디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조사도 조용히 진행했어요. 상간녀와 함께 살 집만 얻은 줄 알았더니 시댁 집까지 바꿔주었고 숨겨둔 외제차 2대까지 있더군요. 다시 뺏어오기도 쉽게 본인 명의로 말입니다.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도 함께 했죠. 여러 소장들을 받고 나서야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았던 걸 눈치채곤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큰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보면 다 이해할 거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다는 말이
오해였다더군요. 감동도 없고 성의도 없는 말을 듣는데 어쩌다 이런 인간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우리 아빠 회사만 물려받고 나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면 당신 집에 있는 그 여자가 사실은 상간녀였던 거?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데? 그게 잠깐 흔들려서 여자 만났던 건 맞아. 그런데 당신도 생각을 좀 해봐.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왜 그딴 여자한테 가겠어? 그냥 잠시 만났던 것 뿐인데 그 여자가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오갈 데도 없다고 하길래 그냥 잠시 집에 들인 것 뿐이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잠시 스쳐가는 여자를 본가에 데려다 놨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변명이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 안 하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빌 거면 적어도 그럴싸한 변명거리라도 준비했어야지. 다 됐고, 그냥 우리 이혼해. 내가 다 잘못한 거 맞고 당신한테 주길 놈 맞는데 다른 건 다 해줘도 당신하고 이혼만큼은 못해. 절대 안 해. 그래, 당신 이럴 줄 알고 변호사 선임해뒀어.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이혼은 꼭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경찰 조사는 아직이지? 당신 회사 돈 야금야금 가져다 쓴 것도 다 신고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 잘해둬.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여자한테도 다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보다 더욱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놈은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본인 혼자 짊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과 상간녀까지 한 세트로 묶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하니 보통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더 처절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내가 조용하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빨리 이혼할 테니까 그 여자랑 부모님은 건드리지 말아주라.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그럴 만한 돈 없어. 돈도 돈이지만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은데 그런 일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아들이 그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데 말리기는커녕 상간녀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고? 당신 같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 당신 말대로 나이 지긋한 양반들이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니었으면 나 진짜 가만 안 뒀어. 알고나 있어? 뻔뻔하게도 상간녀와 시부모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고함을 꽥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씻을 수도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을 감싸는 인간 쓰레기의 모습에 더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며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남편놈은 꽤나 충격을 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마음속으론 그깟 고함이 아니라 더 심한 상상을 오만 가지는 했는데 고작 그 고함 한 번에 그런 표정을 보였다는 게 말이에요. 여보, 정말 화 많이 났구나.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가족이 한평생을 갈고 닦은 터전까지 다 기만했어. 그런데 화가 많이 났냐고? 그런 당연한 걸 묻고 싶어? 내가 진짜 말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잘못했어. 제발,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장인어른. 장인어른 몸도 편찮으시고 의식도 없으신데 우리 이혼 소식까지 전해드릴 순 없잖아. 비록 의식은 없으셔도 다 듣고 계실 텐데. 가짜 유언장을 보고 난 후에는 아빠가 의식이 없거나 말거나 병원에 가는 일도 없던 남편놈이 아빠를 들먹이며 이혼을 막고자 애쓰더라고요. 사실은 아빠가 의식이 없다는 것조차 거짓말이란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회사 돈을 그렇게나 빼돌리셨어? 그건
사업자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맹세하건대 나를 위해 쓴 돈은 단 하나도 없다고. 네 부모님 집 사주고 그 여자랑 살 집에다가 외제차 2대는 널 위한 돈이 아닌가 보네. 아, 당신이랑 말 섞으면 섞을수록 기분만 더 나빠지니까 그만 좀 하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척하는 우리 아빠, 의식 똑바르고 아픈 것도 없이 아주 건강하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아빠 올리지도 마. 그제야 모든 것이 아빠가 마련한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하더라고요. 자신의 말대로 다 된 밥에 코를 제대로 빠뜨렸다는 사실까지도요. 여러 생각과 함께 후회와 절망에 빠진 그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더군요. 그러면 설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그런 연극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당신 꿈처럼 우리 아빠 회사는 물론이고 화목한 가정까지 다 당신 몫이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뭐야? 결승선 다 와서 쫄딱 망해버렸네? 그것도 제대로 말이야. 여보,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한 번만 없던 일로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회사 안 물려줘도 돼. 그냥 당신 곁에 다시 설 수 있게만 해줘, 어?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건 그렇겠다. 지갑 없이 살 수는 없겠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지갑? 갑자기 웬 지갑 타령은, 설마 그것도 다 들은 거야? 응, 내가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는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가서 이혼이나 준비해. 그제야 남편은 더는 가망 따윈 없다 싶었는지 긴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후 소송은 진행되었고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비롯해 작당모이한 모든 사람들의 서랍 속 실가락지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싹 다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구속까지 앞두고 있었죠. 워낙 증거들이 차고 넘쳐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수순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지긋지긋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전 시모와 상간녀 말입니다. 뻔하게도 전 남편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기, 아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비마.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땐 그 애가 괜찮다고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 눈을 감게 되더구나. 이런 소리나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닐 텐데요. 얼른 할 말하고 가주세요. 얼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피곤해서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이유는 말이다. 네 남편, 아니, 내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과도 사이가 좋았었잖니. 싸우는 일은커녕 큰소리 한 번 난 적이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구속만은 어떻게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이미 제 손을 떠났고요. 설사 방법이 있다고 한들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이라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바빠서요. 두 사람을 쫓아내려 하자 전 시모와 상가녀는 급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너도 알다시피 네가 다 뺏어가고 우리가 가진 거라곤 빚뿐이란다. 거기에다가 얘가 지금 임신했어.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올 텐데 애 아빠도 없이 어떻게 출산하고 애를 키워? 그래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속인 것도 잘못했고, 속이던 시절에 언니 못 살게 굴었던 것도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한 건 맞는데, 뱃속의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기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전 시모와 상간녀는 마치 제가 아빠를 빼앗아간 모진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통하지도 않을 동정심까지 호소하기 시작하더군요. 임신을 들먹이며 호소하면 제가 눈이라도 깜빡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멍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야, 네가 눈물 질질 흘리면서 임신했으니 봐달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라도 흔들릴 줄 알았나 본데 사람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난 절대 그 인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네가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해도 전혀 흔들림 따윈 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딴 짓거리 할 생각도 하지 마. 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 아니니까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어요? 우리 오빠 이대로 구속되고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죄? 너 지금 나한테 죄라고 했니? 어디서 남의 남편 꼬셔서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감히 죄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그리고 네 뱃속의 애, 그 애랑 내가 무슨 상관인데? 혹여나 그 애가 잘못된다고 한들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 탓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피해자 흉내내지 말고 당장 꺼져. 지금 봤으면 알다시피 내가 노인 임산부 배려할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야. 이 인연이 진짜? 누군 네가 예뻐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본데 나도 너 싫고 짜증나거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상간녀는 욕짓거리하며 손을 치켜 세우더군요. 전 바로 그런 상간녀의 손을 붙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시모 역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 홀몸도 아닌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홀몸도 아니면서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딴 꼴을 당한대요? 손버릇은 또 얼마나 안 좋은지 태교해야 할 사람이. 어쨌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2번 다신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렇게 전 시모 역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기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해를 가해보려 노력하는 듯 했지만 보기 좋게 질질 끌려 나가고 말았죠. 그 후 전 남편은 구속이 되었고 누구 하나 돈 버는 재주가 없었던 전 시부모와 상간녀는 빚쟁이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지 상간녀는 그 길로 늙은 노부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전 행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물러나셨고 회사는 제가 아닌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 맡아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입사해 이런저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친정에서 지내며 부모님의 집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두 분은 요즘 여행을 다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중이라 집이 비는 날이 더 많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혼을 하고 난 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시간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쓴다는 것인데요. 결혼 생활을 할 땐 모든 시간이 전 남편만을 위해 쓰였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시간을 오로지 저만을 위해 쓰고 있어요. 평일엔 회사 일을 잘 습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주말엔 충전을 위해 그저 쉬기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을 하기도 해요. 가끔은 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쏟아내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갔던 날 소송 내내 무덤덤하게 저를 도우시던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사람이 애 앞에서 울지 말라니까. 당사자도 저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울면 어쩌자는 거야? 딸,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우리 좀 쉬자. 푹 좀 쉬고 다시 잘 시작해보자. 네, 엄마, 아빠. 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정말 괜찮아요. 한번 무너졌던 우리 가족은 지금은 보란 듯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말씀대로 저흰 긴 휴식기를 지나 평온을 찾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는 저대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가 볼게요.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와 홀대하는 시모와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까지의 일을 들어주실래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편모 슬아에 어렵게 자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컸죠. 저라고 원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건 아니잖아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가족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는 그걸 가지고 매번 무시하고 홀대하기 일쑤였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당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들 그렇듯 남편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 아주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정도였는지 알게 된 건 나중이지만 만약 그때 헤어졌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집안이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내가 정말 며느리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 들일 생각 정말 추호도 없었거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니? 공무원에 집안도 번듯하고 도대체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감히 너 같은 게 옆에 붙어서 우리 아들 혼사기를 막아? 그래서 몇 번이나 말했지 않니? 애저녁에 헤어지라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들린 시댁에서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좋다잖아. 이제 우리 허락 좀 해줘요. 아,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앞날 걱정하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 옆에 있는 걔 좀 봐. 아휴, 내가 정말 부끄럽고 속상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가 있다고 이야기도 못해. 하긴 결혼식에 남편 친인척은 잔뜩 왔는데 시모 지인은 몇 명 안 왔더군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은 우리 둘의 일이니 남편과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 뒤로도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어요. 남편이 매번 뭐라고 하니 남편과 시부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둘만 있을 때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댔죠. 똑바로 좀 하거라. 너 언제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티 낼래? 응?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니? 쓸데없는 짓 집어치우고 그냥 숨 죽인 듯 지내. 네 얼굴 보면 속 터지는 사람이 여기 한둘이야? 하긴 엄마 혼자 뭘 가르쳤겠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 교육은 뒷전이었겠지. 아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니? 시부에게 사드리는 선물 하나조차 해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게다가 밥상 차리는 것까지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건 거기 아니야.
너는 밥상 차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아유, 내가 뭘 바라겠어. 엄마 혼자 키운 딸려니 무식한 게 당연한 거겠지. 어쩜 순진하고 불쌍한 얼굴로 속만 뒤집어 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보는 사람 속만 뒤집고. 도대체 네 어머니는 뭘 가르친 거니? 너도 그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재산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도대체 너희 집에서는 뭘 하고 산 거니? 먹고 산다고 바빴다는 말은 하지도 마.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그게 면죄부인 줄 아니? 그거 다 티가 나는 거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다고 부모 없이 큰 거. 뭐를 하든 트집을 잡아서 집안 욕을 하는 시모를 보며 물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너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서요. 자꾸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데 배울 시간도 안 주셨으니 이참에 그냥 옆에서 어머님 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배울게요. 뭐? 야, 그냥 너 쉬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니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면서 계속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서로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될 테니까요. 누가 그렇게 놔둘 줄 알아? 제가 하는 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하시기 싫으시면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던가요. 결국 시모는 혼자 일하는 건 죽어도 싫었는지 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틈틈이 제 어머니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다 하루는 시조모님이 명절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번 명절에 오실 거야. 그때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처음이지? 응. 할머님은 어떤 분이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는 좀 힘들게 사셨어.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혼자서 아버지랑 고모를 키우셨거든. 한평생 자식들 지킨다고 재혼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시지. 그때 남편 말을 들으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면 시모 뒤통수를 한 대 정도는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명절날이 돼서 시조모님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 우리 손부 오랜만에 보는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지?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오면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 법이야. 나도 그랬다. 많이 힘들었지. 남편까지 일찍 잃고 어린 두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키워놓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들도 번듯하게 자랐지. 이렇게 며느리까지 보고. 시주모는 힘든 그때를 떠올리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듣다가 이때다 싶어서 시주모에게 말했어요. 하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나 사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버님도 결혼하시기 힘드셨겠네요. 사실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다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분명 모자란 게 있을 테니까. 하나 남은 부모야 자식 새끼 먹이려고 뼈 빠지게 일하느라 남아있는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배웠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테고요. 평소 시모에게 듣던 말이었죠.
그 말을 듣더니 시조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편모가정이면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시부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걸 보고도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했죠. 이게 잘못된 말이었나요? 죄송해요. 어머님한테는 매일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도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과하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이랑 결혼한 어머님이라면 아무런 사심 없이 이야기한 거겠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 이렇게 사람 함부로 모함하는 거 아니다? 모함이라뇨. 어머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반의 반도 안 했는데요. 매번 너희 엄마한테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음식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에미야, 너 정말로 손부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 손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데. 설마 너 그걸로 저 어린 것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쳤어. 네 마음이 좁고 편협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네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좁아 터졌는지는 또 몰랐구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대체 뭐냐? 이유라도 들어보자.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니? 내 자식도 네 눈에는 애비 없이 혼자 자란 티가 나 보이든?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라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야?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냥 저는 며느리로 들어온 애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애라. 결혼은 네 아들이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말이다. 정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술술 쉽게 나왔겠어? 정말 이런 애인지 몰랐다. 내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살랑거리더니 마음속에는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갖고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어요. 시모는 시조모에게 죄송하다며 빌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부릅뜨고 노려보더군요. 뭐, 노려보면 어쩔 거예요. 지금 당장 혼나고 있는 건 시모고 저는 그저 피해자인데. 결국 시모는 무릎 꿇은 채로 시조모에게 미친 듯 혼나고 그 후 시댁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었죠. 시조모가 시모를 혼낸 다음 그러시더군요. 아가,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거라. 정말 편협하고 속 좁은 인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애아빠를 일찍 잃고 싶었겠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네 시어미가 하는 말에는 너무 마음 두지 말어.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쓸데없는 말 짓거리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거라. 네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줄 테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주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일어나던 시모가 분한 듯 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시조모에게 시모는 찍혀버린 것을요. 그동안 시부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는 걸 몰랐는데 자기 부군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식의 욕을 할 수 있었던 시모가 어찌 보면 참 대단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모가 당한 뒤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시조모가 제 전화번호까지 받아갔거든요. 정기적으로 연락하라고요.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가올 비극은 더 큰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몸이 안 좋아 일찍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왔는데 마중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죠. 남편은 그날 회식을 하고 2차까지 갔다가 늦은 저녁이나 되어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아마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야, 결혼 그거 별거 아니다. 네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뭐? 왜 결혼했냐고? 그렇지. 뭐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긴 했지. 근데 일부러 그런 여자는 안 만났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절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네요. 우리 와이프가 좀 불쌍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딱 봐도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너도 알아도. 잘난 여자 만나면 남자만 피곤해. 다 맞춰줘야 하니까. 적당히 모자란 여자 만나면 네가 핸들링 하기가 쉽잖아.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딴 의도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시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고요? 정말 믿겨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쓰레기라니. 야, 결혼은 현실이야. 너 잘난 여자랑 결혼해서 잡혀 살 자신 있어? 난 그렇게 못 살거든. 난 해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가며 살아야 하고,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느 정도 부족한 여자가 좋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왜 이 여자를 와이프로 만들었는데?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 너도 결혼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느낄 수 있을 거다. 남편 말에 점점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최악의 경우는 이혼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혼자 저를 키워온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면 분명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았고 크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태 모든 걸 희생한 엄마인데 딸이 결혼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라니 참 죄송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참을 떠들던 남편놈은 안방에 들어와서야 저를 한번 확인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곧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슬그머니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가 하얘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죠.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혼 후도 생각을 해야 했죠. 막무가내로 덤빈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인 건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어 이혼은 쉽겠지만요. 그렇게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 중이었는데 하루는 시모와 시부가 부부 동반 모임을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남편도 그날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차라리 저 인간들 얼굴을 안 봐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혼자가 되자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친정엄마를 찾아가 넌지시 이 상황에 대해 말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데리고 번화가로 나갔죠. 오랜만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빌딩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우연히도 시모와 마주쳤어요. 가려던 가게가 시모의 모임 장소 위층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도 밖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도 알아보시는 상황이었고요.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시모는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이내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야, 너 조용히 해.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오늘은 너 며느리라고 안 부를 거야. 제발, 우리 밖에서는 어머님 며느리 이런 소리 하지 말자. 나, 네 어머님 하기 싫어.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지? 게다가 이런 데 오면서 어머니 한 번만 모시고 오니 티가 안 낼래야 안 날 수도 없지. 하고 다니는 꼴 보면 누가 널 내 며느리로 볼까 무섭다 얘. 어쨌든 오늘은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 어머님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분노를 최대한 억눌렀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인사하는 저희 어머니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고 제게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야 뻔했죠. 자기 지인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자존심도 상했지만 정말 눈물 날 만큼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열이 받았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 모임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모와 시부의 부부 모임이면서 자식들 내외도 다 같이 오는 모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지인이다 보니 아마 자식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인 저는 쏙 빼놓고 아들놈만 데려간 걸 보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게다가 이런 장소에 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던 남편에게도 마지막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도 말이죠. 예, 너희 시어머니 저기다 무슨 소리니? 왜 아는 척을 하지 말래? 너 혹시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아니야. 엄마 먼저 위에 가서 잠깐 있어. 아버님한테 인사만 하고 갈게. 저런 말을 듣고 엄마에게도 이런 꼴을 보이고서 이대로 그냥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시모의 저런 행동과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더 불행해진다고 한들 저 인간들이랑 같이 살면 그거야말로 더 불행하면 불행했지 나아지진 않겠구나라는 걸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일부러 시부를 찾아갔어요. 시부를 찾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남들보다 키가 크셨거든요. 그 연세치고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시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 호칭에 시부가 경악하더군요. 당황하며 제게 말했어요. 아가, 갑자기 웬 아저씨냐? 아, 방금 이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절 며느리라고 소개하기 싫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어머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탐탁지 않다고는 하셔도 그렇지 제 어머니의 인사까지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말에 시부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변하더군요. 설마 사부인이 보는 앞에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 저희 어머니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그거 다 들으셨어요. 이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가 노발대발하며 시모를 찾더군요. 그 덕에 남편도 시부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그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결국 시끄러운 소리에 시모가 시부를 찾아왔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어머, 넌 시부에게 말을 걸다가 그 앞에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사부인 보는 앞에서.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에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이야? 어떻게 사부인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번부터도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저런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었다고요. 쟤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애도 많았는데 왜 저런 애가 우리 아들 와이프인 거예요? 대체 왜? 당신은 그게 싫지도 않아요? 그 수많은 재원들. 집안도 빵빵하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애들이 줄을 섰었는데 왜 꼭 저 여자애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아들이 좋다잖아.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뭘 더 바라는 건데. 두 분이 크게 싸울수록 남편 놈 표정은 일그러져 가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 도착하고서 곧 따지듯이 묻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두 분 싸움을 붙일 수가 있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이야기를 다 듣긴 들은 거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 받았는지 당신이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고.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 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내가 뭘 미안해해야 하는데? 너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안 부른 거? 아버님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거? 그럼 아는 척 하지 말라는데 무시하고 왔어야 했어? 놀란 우리 친정엄마 놔두고?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넌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기 왔는데? 너도 내가 마누라인 거 어디 가서 말하기 싫어? 그건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행동이 문제인 거야. 그럼 당신 엄마가 당신더러 나랑 이혼하라고 하면 당신은 이혼하겠네? 그건 아니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엄마 설득한 거. 그래. 그래서 내가 등신같이 그거 믿고 당신이랑 결혼했지. 근데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아. 너 얼마 전에 나 자는 줄 알고 신나게 떠들더라.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다며?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있어야 말 잘 듣는다고. 네 이상형에 대해서 잘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여자라도 이혼은 요구할 수 있지. 내가 그간 너희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 이혼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참았어. 근데 오늘 우리 엄마도 똑같이 무시당했거든? 그건 못 참겠더라. 그래서 너랑 이혼하려고. 당신 엄마 그렇게나 며느리가 싫다는데 내가 때려치울게. 그게 너도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웃이야.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아웃이니 많이 해. 너 따위가 나한테. 그래, 너한테 나는 그따위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 되잖아. 왜 그따위 여자한테 매달려? 왜? 너무 잘난 여자 만나면 맥도 못 추릴까 봐 그래? 너무 돈 많은 여자 만나면
네 맘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고. 나같이 부족한 여자 만나야 네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인성 파탄자 같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야, 말이 심하잖아. 심해? 네가 더 심해, 이 나쁜 놈아. 너도 네 엄마도 최악이라고. 부족한 마누라가 다루기 쉽다고? 그 부족한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해봐. 그날 그렇게 남편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엄마와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이혼 이야기를 슬쩍 꺼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아셨는지 어머니도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에 시모와의 대화로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다 파악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놈이 옆에 붙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지금 당신이랑 이혼해봐. 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어찌 됐든 나는 이혼남 딱지 달고 사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기가 찼습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는 남편놈의 이유는 자기 평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짓거리더니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시모의 반응은 달랐어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짐을 싸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오기도 생겼죠.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살아내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웃는 사람이 나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더군요. 이번에는 이혼 소송 도중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시긴 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도 받았고요. 그런데 시모와 마주치고 저의 상황에 대해 아신 뒤로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니 그렇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멀끔한 아저씨가 와서는 부의금으로 1억을 내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제게 직접 전해주셨죠. 그 아저씨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준 것인지. 내가 아가씨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줬어. 사실 그 돈으로도 모자라지. 더 주고 싶은데 아가씨가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한 거야. 엄마에게 신세를 졌다고요? 엄마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혹시 혼자서 하기 힘든 일 있거나 버거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나라도 대신해서 열심히 아가씨 도와줄 테니까. 그 정도로 아가씨 엄마한테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 어쨌든 저는 그 친절한 아저씨가 준 돈과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여자 혼자 집을 보러 다니면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집을 생각보다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아저씨는 저와 함께 다니며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알아봐 줬어요. 무엇보다 안전한지부터 확인하더군요. 참 고마운 분이셨죠. 그래서 집 계약한 날 아저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찮게도 다시 시모와 마주쳤어요. 아무래도 생활권이 좁은 지방인데다가 남편과 자주 다니던 곳이 시모의 단골 가게이기도 하니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너도 참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 준비하면서 아저씨를 만나? 벌써부터 다른 남자 잡아서 결혼하려는 생각이니? 정말 천박하다, 천박해. 어머니 혼자 키워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남들이랑 아주 달라요. 하긴 이제 너도 알 거야. 그게 딱 네 수준이라는 거.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말은 안 할게. 근데 이건 꼭 말해야겠다.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른 데서 식사해. 오늘 우리 아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가게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뭘 나가라 말아요.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아줌마는 뭔데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줌마가 이 가게 사장님이라도 돼요? 사장은 아니지만 이 애랑 내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도 딸 같은 애 데리고 이런 데 와서 밥 먹고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나? 남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긴 그런 짓 저지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더라. 저 아저씨를 싸잡아 모욕한 시모의 입은 정말 한 대 쳐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제가 여기 사장 지인입니다. 아주머니야말로 정신이 나갔네. 나랑 이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사이로 보여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생각하는 것도 천박한 것이. 아가씨는 대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어머니예요. 아, 이 아줌마가 아가씨 엄마를 무시했다던 그 사람이에요? 아가씨도 무시하고? 네, 저희 엄마가 인사하셨는데 인사도 다 무시하고 엄마 보는 앞에서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너 같은 며느리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시모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시모도 지지 않고 아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아저씨 하는 말은 싹 다 무시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안 나갈 거면 우리 아들 방해나 하지 마. 우리 아들 오늘 선 보는 자리야. 선 볼 여자분 집안이 빵빵한가 보죠? 빵빵하다 마다. 부모님이 의사야. 그것도 꽤나 큰 병원에 계시고 너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지. 그럼 학교도 좋은 데 나왔겠네요. 당연한 얘기 아니니? 인서울의 유명한 대학 나와서 해외 유학까지 한 재원이야. 한마디로 엄청 잘난 여자란 얘기네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에게 따지고 싶어 하던 시모가 입구 쪽을 보고 살짝 눈이 굳었어요. 며느리감으로 시모가 점 찍어 놓은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없이 후다닥 그 여자가 들어오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걸 뒤로 하고 아저씨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남편의 선자리가 끝났더군요. 게다가 주선자들이 있는 상태로 말이죠. 여자 쪽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시모가 제게 왔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너 뭔가 알고 있지? 마지막에 그 아가씨 오기 전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런데 시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남편 놈이 저를 알아보고는 딱 달려오더군요. 당신도 여기 있었어? 날 봤으면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이 아저씨는 누군데? 너 설마 그동안 다른 남자 만났어? 너 우리 이혼 소송 기간이라도 다른 남자 만나면 유책 배우자 되는 거 몰랐어? 와, 너 진짜 웃긴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 녀석아, 좀 가만히 있어봐. 엄마 이야기하잖아. 어서 이야기해봐. 너 도대체 뭘 아는데?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싫다고 할 줄 알았느냐고. 어머님은 아드님을 정말 모르시네요. 그 아드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고서 선자리 봐주시는 거냐고요. 여자가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으면 됐지. 돈도 잘 벌고. 그거 아니야? 어머님 아들은요, 그런 여자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불쌍해 보이는 여자가 그 사람 이상형이거든요. 그런 인간한테 매번 잘난 여자를 들이밀면 당연히 싫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해?
너 미쳤니? 네가 우리 아들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설마요. 누가 불쌍한 걸 이유로 이상형이 되고 싶겠어요? 저도 우연히 들어 알았어요. 저 사람이 다른 친구랑 통화하는 거. 그때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부족해서 다루기 쉬운 여자,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친구한테 조언까지 해주던데요. 잘난 여자는 자기 잘난 거 알아서 남편 얘기 듣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여자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고 돈 많고 빵빵한 여자 중에 쉬운 여자가 있어요? 없지. 이야기가 끝나가자 심호 표정이 정말 썩어버리더군요. 저한테 매달리는 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만한 여자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저 보세요.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안 그래요? 말이 진행될수록 심호의 얼굴은 점점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다급해졌죠. 그런 이야기를 왜 엄마한테 해? 그런데 이제 어쩌나? 나 얼마 전에 돈 생겼거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이 남겨주셨고, 보험으로 돈도 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돈으로 집 계약하고 왔고.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이혼 판결 났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우리 헤어지더라도 선은 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아무것도 모르게 가게 들어왔는데,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젠 완전 남남이잖아요, 아줌마. 나 진짜. 여보, 당신이 생각하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을 좋아해? 그냥,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농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넌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니? 결혼 앞두고 고민하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 보니 네 인성이 보인다, 인성이. 두 번 다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벌판 났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제발 이렇게 알짱거리지 마. 그렇게 남편 놈과 시모를 버려두고 저는 아저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아저씨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죠. 아저씨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것도 좀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묻더군요. 아버지 없다고 힘들게 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혹시 아버지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아버지요? 저 어릴 때부터 없었거든요. 완전 갓난쟁이 때부터. 사실 나 버린 건 원망 안 해요. 무슨 기억이라도 있어야 원망을 하죠. 누구를 어떻게 원망해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계속 울었거든요. 재혼도 안 하고 매일매일 아버지만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런 말씀 없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아저씨가 침울한 얼굴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미안해. 사실은 내가 속였어. 아가씨한테 처음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군지 말했어야 됐는데 이야기를 못했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 사실은 내가 아빠야. 놀랐지?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보통 누가 가족도 아닌 여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비슷해 보였죠. 어떻게 절 찾았어요? 네 엄마가 연락했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쫓겨나다시피 나가고서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던 그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남겨진 딸 생각 때문에 그랬나.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 딸 지켜달라고. 참 울컥했어요. 여태껏 피해 다녔던 아버지에게 연락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당신도 아시고는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한 일 때문에 엄마도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어머니가 그때 처음 아셨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짐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다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생긴 거죠. 아버지는 뭐든 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혼하고 얼마 후 미용 관련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나니 아버지는 이번에는 가게를 차려주고 싶어 했어요. 자격증을 딸 때도 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해 주셨는데 바로 가게까지 차려주시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만 해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작은 상가 정도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준 상가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지역 내에서도 최고 번화가한 거리에 있는 상가 1층이었거든요. 임대료도 엄청 높았고 혼자서 이 큰 매장을 이끌어간다는 건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 어떠냐고 일단 보기나 하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별 부담 없이 그냥 보기는 했죠. 아버지가 딸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상가를 둘러보는데 전 시부와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됐어요. 같은 생활권이라는 게 참 짜증나더군요.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상가를 볼 일이 뭐가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와서 허세나 피우고 있니? 남들한테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데 매일 끼고 다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런 늙은 아저씨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정말 네 수준도 알만하다 알만해. 그런데 전 시모 옆에 있는 전 시부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러더니 전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만해. 이제 남인 사람 왜 자꾸 그렇게 신경을 긁어? 그만 좀 해. 아니, 당신은 열받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벌써 저런 늙은 남자 물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게 전 정말 짜증나요. 그래, 얘,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 어쩜 얘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아빠 없이 커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끌리니? 그런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왜 했어?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나빴어요. 듣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전 시모에게 말했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딸이 돈 없고 편모스라에 컸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지? 그런데 이거 어쩌나? 이제 아빠가 생겼는데 당신네들이 보려고 하는 이 상가 내 거야. 당신들이 들어와 있는 이 빌딩도 내 거라고. 나는 내 거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빌려줄 생각 요만큼도 없어. 내 거는 우리 딸 거지. 이 빌딩도 마찬가지고. 나 죽으면 우리 딸이 가질 건데 어때요 기분이? 아까워서 죽을 것 같지? 한 달만 참았으면 이 재산도 당신 아들한테 돌아갔을지도 모를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빙글빙글 돌지. 사람 괴롭히면서 나쁘게 군 죄값 받는다고 생각해. 한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당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거 보면서 후회나 하고 살아. 내 딸은 내가 준 부동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아버지 말을 듣는 전 시모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이혼한 전 며느리가 갑자기 건물주의 딸이 되어 나타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게다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만에 전 며느리 처지가 바뀌었으니 자기 딴에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이없죠? 실제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잠깐만, 진짜야? 진짜로 너희 아버지야? 이 빌딩 주인이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때 아버지가 관리인을 불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요. 톡 시끄러운 인간들이니까. 진짜로 경비원들과 관리인들이 전 시부와 전 시모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되니 전 시모 얼굴이 완전히 놀라버리더군요. 그렇게 가게 밖으로 쫓겨나간 전 시부와 전 시모는 서로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제발 그 성격부터 좀 고쳐. 저번에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그딴 짓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지금도 봐. 당신 때문에 원하던 상가도 계약 못하게 됐잖아. 아니, 일이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이에요? 걔가 갑자기 웬 남자 끼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 얘기 한 거지.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모욕이지.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서 늙은 남자를 물었다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해? 도대체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어휴, 저놈의 옆에 내 입이 방정이지. 결국 나중에 전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사정사정 하더군요. 예, 아가. 내가 여태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거 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보내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 테니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전 시모가 그렇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싫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신처럼 그런 취급 당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또 돌아가라고요? 참 양심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머님이 제 가슴에 박은 대못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도 안 나죠? 미안하다.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죄송한데 헛소리는 그만 좀 하시고 저한테 와서 왜 이러는지 잘 알아요.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 재산이 탐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처럼 그냥 그렇게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세요. 가지지 못한 거, 가질 수 있었던 거, 반쯤은 손에 들어왔던 거, 이 근처 지나가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시라고요. 아참,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돈 많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잘 찾아보세요. 아드님 정신머리로 어머님 원하는 며느리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네 시아버지가 네 가게 들어가는 그 1층 상가가 너무 갖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말해서 망쳐버렸으니 어떡하니?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그럼 더 좋은 가게 알아보시면 되죠. 상가가 어디 거기뿐이에요.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정말로 이 근처에는 발도 못 디디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전 며느리한테 어떤 짓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릴 거라고. 그런 소문나도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결국 제 말에 전 시모는 망연자실 앉아만 있더군요. 그런 전 시모를 내버려 두고 나왔죠. 이제 와서 욕심이 나긴 했나 보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그렇게 아픈데 이혼한 전 며느리가 알고 보니 긁지 않은 복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 이미 손안에 들어왔던 거나 마찬가지인 복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평생 그 생각으로 고통받으며 살 거 생각하니 웃겨서 웃음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 뒤로 그 사람들 연락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먼저 알아볼 생각도 없고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홀가분하면서도 쓴웃음이 나오지만 그래도 탈출하고 나서는 마음이 훨씬 편해요. 아마 계속 참기만 하고 그 사람들과 살고 있었다면 언젠가 했던 생각처럼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 제 배경이 바뀐 것을 알고 전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다 해도 그건 그거대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이제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털어버리고 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